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결국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틀 전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띄워드린 내용, 임종석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의 방향이 있다. 하나는 당에 남는 것. 비록 이재명으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공천 배제까지 받았지만 당에 남는 것. 그렇게 해서 와신 상담하면서 8월을 기다려서 전당대회에 나가서 기회를 한번 보겠다.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 당대표가 되면은 자기가 꿈꾸고 있는 대권에도 한번 도전해볼 바탕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다. 그 계산으로. 두 번째 옵션은 더러워서 치사해서 억울해서 여기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 난 나간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로 가서 거기 동참해서 장흥 내 고향에서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이낙연이 제안한 대로 광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동반 출마를 한다. 세 번째 옵션은 조국 혁신당으로 가서 비례대표 앞자리를 받는다.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는데 임종석은 첫 번을 선택했습니다. 이 첫 번 선택으로 이재명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됐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탈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그건 개인 선택이야. 임종석이 공천 배제되고 난데 업소를 했지만 아주 칼같이 잘랐어요. 근데 임종석이 지금 남으니까 이재명이 최고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홍영표라든가 그 후에 또 앞으로도 그리고 이미 공천 배제되거나 공천에서 떨어진 친문들도 막상 이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공천 어제 얘기했잖아. 공정했어. 공천에서 탈락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도 실력이 없고 여기 있어도 실력 없고 별 볼 일 없으니 나가는 거야. 나가겠다는 사람 내가 왜 잡아? 임종석의 민주당 잔류 때문에 가장 피를 본 사람은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은 3월 3일 그저께 강주 서구을에서 출마할 것을 출마 선언을 한다고 기자들에게 다 알려놨어요. 그러다가 2일날 오후에 갑자기 2일날 오전에 제가 내일 광주에서 출마 선언하겠다고 한 것은 일단 조금 보류한다. 이유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과 그리고 결집을 위해서 민주세력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세력 그게 바로 임종석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당으로 와라.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뭐든지 줄 수 있다. 나를 이선으로 물러나라 하면 물러나고 당신 태어난 고향으로 장흥에 가서 출마하고 싶다면 다 지원하겠다. 아니 그것도 싫다면 광주에 내가 서구을을 출마할 테니까 내 옆에 나란히 서서 동반 출마하자. 이런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근데 4일 어제 이석현 지금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이석현 전 부의장이 국회 부의장이 아니 그 전날 7시까지 임종석이 탈당할 것을 우리하고 약속했는데 오늘 새벽 6시 30분에 임종석 개인 SNS에서 당에 잔류할 것을 결정했다 하고 전화까지 끊어버리니까 속을 모르겠다. 최고의 피해자가 이낙연이죠. 이낙연은 정말 임종석과 나란히 서서 광주에 출마하면은 새로운 미래의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고 광주에서 상당한 수의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상당한 수의 의석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지금 거의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 임종석은 왜 당에 남으려고 했겠어요? 첫 번째는
임종석이 당에 남는 세 가지 남는 결정을 하게 된 건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밖에 나가서 싸웠어. 다시 말하면 새로운 미래를 가든 조국 혁신당을 가든 내가 배지를 달 가능성이 있을까? 그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죠. 하는 이 행보가 사실 상당히 주춤주춤이에요.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됐을 때도 공천심사위원회에 정중하게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어요. 재심을 해달라. 이재명이 칼같이 잘랐어요. 그 모습 자체가 아주 뭐라고 할까? 임종석이 무슨 사자후라도 날리면서 그래? 나를 잘라. 그냥 있지 않겠어라고 나름 기대했던 우리들 기대와는 많이 달라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멈칫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런 임종석이 이낙연 대표와 만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계산을 안 해봤겠어요? 그리고 현실 체크를 안 해봤겠습니까? 3일 광주에 내려갔답니다. 기사에 의하면. 가서 광주 강기정 시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강기정 시장이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해서 민심이 안 좋다. 당연히 민심 체크를 했겠죠. 내가 새로운 미래로 광주에서 출마하면 가능성이 있냐. 강기정의 답은 노였어요. 그 강기정 답이 노인 거는 어제 아침 강기정이 자기 SNS에 광주 민심이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라는 내용의 SNS를 올린 걸 보면은 그와 같은 톤으로 임종석에게 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 될 리도 없어. 그리고 괜히 그 박차고 나와가지고 민주당 분열하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얹는 모습밖에 안 되니까 그런 모습을 광주 시민이나 전라도 주민들한테 보이면 더 앞이 없어진다. 강기정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정무수석 아닙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의 대화를 했을 때에 두 사람이 앉아가 대화하는 걸 나는 옆에 들은 것도 아니고 뭐 본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대화의 내용이 오갔으니까 3일 임종석과의 대화 이후에 임종석은 당 잔류를 결심을 했겠죠. 강기정과의 이런 대화에서 진솔하게 내가 여기서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강기정 역시 문재인의 정무수석으로 나름 문재인의 복심을 본심을 진심을 슬쩍 귀띔해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거 나온다는 건 문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도 리스크를 더 키우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재명이 앙심을 품고 문을 죽이려고 생각하면은 문재인 앞에 놓여진 많은 지금 사법 리스크, 뭐 공무원 월북 문제라든가 원자력 문제라든가 통계 조작이라든가 뭐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이라든가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로부터 이재명으로부터 완전히 손절당하면은 문재인 깜빡한다. 그러니까 너라도 거기 앉아있어. 결국 임종석은 밖으로 나가서 안에 있는 것보다 안에서 이 치욕과 굴욕을 당하면서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가 더 자유로운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라는 것을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었다. 두 번째로는 임종석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예요. 작년 11월 30일 울산 선거 개입 문제로 황 의원이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 징역 3년을 받을 때의 수사 대상에는 조국도 안 들어가 있고 임종석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광주 선거를 할 때 임종석이 비서실장으로 정부 부처 7개, 8개가 개입을 다 돼 있고 관여가 되어 있는데
비서실장이 그걸 전혀 모른다? 개입을 안 했다? 전적으로 아주 전혀 모르고 개입조차 안 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 7개 부처가 비서실과의 어떤 연락 없이 비서실의 지시라든가 비서실의 협조 없이 7개 부처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죠. 그게 지금 그 칼끝이 그 수사의 칼끝이 지금 임종석 턱 밑에 와 있어요. 황희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난 뒤에 검찰이 임종석 조국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수사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 수사 중이에요. 어떤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임종석이 잡을 안 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 창끝을 사법 리스크의 창끝을 피하기 위해서 임종석이 그렇게 처절하게 성동갑에 출마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불체포 특권 방탄조끼를 입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사법 리스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배지조차도 없이 혼자 나와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미래도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고 조국 혁신당에서 비례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조국 혁신당으로 갈는지도 물론 문재인이 그것도 고민을 해보고 나름대로 임종석에게 어드바이스를 줬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진정 임종석을 위해서인지 문재인 자신을 위해서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임종석이 정말 직접 둘이 앉아서 너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앞으로 있을 때 어려울 때 내가 동아줄 내려줄게. 니보다 내가 먼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말은 안 했겠죠. 죽어도 자기는 깜빵 안 가는 줄 아니까. 선거 끝나면 다 친명이 압도적이고 친명당이 되는데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은 이 민주당 뿐이야. 나가면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임종석이 생각해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차라리 집에 있으면 삼시세끼 밥이라도 챙길 수 있어. 그 계산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정말 제 혼자의 내피셜입니다만은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문재인이 임종석을 이재명이 컷오프 시킨 후에도 문재인이 염려된다, 안타깝다라는 말 외에는 홍영표가 어제 찾아갔을 때도 똑같은 말만 했어요.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에 자기가 지주인데 속 시원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줘. 나오느라 너들 어떻게 결집시킬게. 그것도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가자 얘기도 없어. 찾아가면 안타깝다. 조국이 찾아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로운 길을 민주당에 남아서 협력을 해서 더 민주당의 힘을 키우고 화합을 도모하는 게 좋지만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톤의 어드바이스를 해준 것을 보면 조국에 대해서 임종석보다는 더 적극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준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2월 12일이니까 이재명이 이런 칼을 휘두를 줄은 설마 해도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칼을 휘두를 줄은 모를 때였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임종석도 조국도 아닌 이재명뿐이에요. 날 살려줘. 내 이 많은 사법 리스크에서 그래도 나에게 울타리를 쳐줄 사람들은 민주당 뿐이야. 그러니까 나 종석이 거기 남게 할 테니까 내가 어려울 때 이재명 당신이 나 좀 돌보시오. 어쨌든 임종석으로서는 세컨 베스트도 아니고 세컨 월스트예요. 세컨 월스트 선택이. 이제 임종석에게 남은 기대는 8월에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당권을 질 것인가 못 질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길이 달라지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친명들이 왜 임종석에게 허락을 하겠어요. 친명은 친명당인데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고 친명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좀 덜 춥고 덜 외롭고 최악의 경우 나한테 방탄조끼라도 좀 입혀줄 식구들이 더 많다는 이유로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 향후 한 5개월 후에 벌어질 5, 6개월 후에 벌어질 일이지만 임종석이 당에 남는 이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